안녕하세요.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리뷰하는 페라리 모델이네요. 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요, 페라리의 GT 그란투리스모인 페라리 로마입니다. 이 차를 일상주행 조건에서 좀 타봤을 때 발견되는 점들을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차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많은 페라리 엔진들은 엔진이 바로 운전자의 등 뒤에, 그러니까 미드십이라고 하죠. 그런 차들이 많이 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 차는 엔진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론트 엔진에 뒷바퀴를 이렇게 구동하는 FR 방식의 스포츠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 차의 이전에 있었던 모델이 포르토피노라는 프론트 엔진 스포츠카가 있었는데, 그 차에 좀 계보를 잇는 또 다른 스포츠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지금은 이제 하드탑에 쿠페 모델만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지붕을 열고 닫는 스파이더 모델이라고 해야 되죠. 그 모델이 추가됐죠. 아직 판매는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후륜구동 차들이 있잖아요. 여러 브랜드의. 그런 차들과 좀 구분되는 구조적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얘는 엔진은 앞에 있지만 변속기는 그 엔진에 바로 연결하지 않고 뒷차축 쪽에 배치를 한, 그래서 이 트랜스 엑셀이라고 하죠.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차축과 뒷차축에 얹히는 무게 배분을 50대 50으로 맞춰놨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의 그 출력 수준을 좀 말씀드리면요, 먼저 엔진은 그러니까 엔진 오브 더 이어, 그러니까 올해 엔진상을 4년이나 연속으로 받은 경력이 있는 F154라는 코드가 붙은 8기통 트윈터보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엔진 같은 경우에는 마력수는 620마력을 갖고 있고요, 토크는 77.6kgm의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뭐 워낙 그 고출력 차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출력의 수준이 상향 평준화됐죠. 그래서 이 70kg대의 토크가 좀 별로 여러분께 무덤덤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차의 무게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차는 무게가 8기통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가벼운 축에 속하는 1570kg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그 마력당 중량비라고 하죠. 1마력이 부담해야 되는 그 차의 몸무게, 그거가 2점 몇에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몸놀림이 뛰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 차의 실내를 좀 보시면 이 스티어링 쪽에서 페라리들은 좀 다른 점이 있죠. 어떤 와이퍼나 방향지시등이나 이런 스위치들이 이렇게 컬럼에 레버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여기 스티어링 휠 위에 버튼식으로 조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리고 깜빡이 좌우 역시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분리를 해놨죠. 그래서 짧게 몇 번만 작동할 때는 이렇게 살짝 누르면 되고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는 차선을 바꾸려고 하는 줄 알고 옆에 지금 차가 다가온다는 경고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길게 작동할 때는 길게 그러니까 꾹 누르면 됩니다. 다시 끄는 것은 살짝 눌러주면 끄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아직까지 좀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는데, 이 방향지시등을 눌러야 할 때 자꾸 손이 그 왼손이 스티어링 휠 뒤에 가게 되는 일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조등과 관련한 스위치도 여기 8시 방향에 이렇게 오토 모드와 이제 그러니까 하이빔을 켜는 그 버튼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엔진 스타트 스톱이 요 6시 방향에 위에 있습니다. 지금 주행 중에는 누르지 않겠습니다만, 요거를 살짝 누르면, 그러니까 ACC 온, 그러니까 전원만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거였고요. 이제 길게 누르면 엔진의 시동이 부릉하고 걸리는 것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와이퍼 스위치는 요 4시 방향에 이렇게 되어 있고, 워셔액 스위치까지 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행 모드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마네티노 스위치, 이렇게 좀 다이얼을 돌리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걸 하나씩 좀 돌려보면 맨 그 왼쪽부터 그러니까는 젖은 노면에서 활용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돌리면 주로 일상용에 사용하게 될 컴포트 모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또 하나가 레이스,
그 다음에 맨 오른쪽 끝으로 한번 클릭을 해주면 네, ESC 오프가 있는데요. 네, 그거는 그 위치에 고정이 아니라 클릭해주는 개념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좀 만져보고 또 설명 들으면서 좀 알게 된 것인데, 요 마네티노 스위치의 위에는 요 댐퍼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따로 어딘가에 이 감쇄력을 직접 독립적으로 바꾸는 그런 버튼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지금 물려져 있는 레이스 모드나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거를 꾹 누르면 범피 로드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스포츠나 레이스에서는 감쇄력이 단단하게 조여져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일반 도로에서의 좀 스포츠 주행이라든가 이럴 때는 이 레이스 트랙처럼 포장 상태가 일정하지가 못하죠. 그럴 때는 이 범피 로드에 놓고 사용을 하면은 더 좀 편안하게 스포츠 주행을 즐길 수가 있어지겠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제가 와인딩 로드 가서 한번 좀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기판은요, 풀 디지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를 향해서 이렇게 커브가 좀 이렇게 굴곡이 있는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는데요, 15인치 사이즈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센터 페시아 부분에는 역시 8인치 크기의 이 터치 스크린 컨트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재밌는 점은요, 저 조수석의 앞쪽에도 가로로 긴 디지털 스크린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서 뭔가 조수석에 앉은 사람도 심심하지 않게 그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태리의 스포츠카들이 좀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시프트 패드를 이 스티어링과 같이 돌아가게 만들지 않고 이 스티어링 컬럼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죠. 네, 그 대신에 아래 위로 크기를 굉장히 크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운전자가 그냥 이 핸들이 돌아가더라도 왼쪽과 오른쪽을 좀 생각하면서 조작하지 않아도 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이게 보면은 이 카본 파이버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크기도 굉장히 커서 스티어링이 어느 정도 돌아가 있을 때에도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작하기가 쉽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그리고 요 이제 센터 터널에 여기 보면은 조그만 그 사물함 같은 게 있어서 제가 여기다 지금 저의 스마트폰을 꽂아 놓기도 했고요. 이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요 센터 스택의 아래 부분에는 이 무선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스마트 기기를 올려놓고 충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 스티어링 휠에서 좀 발견되는 특징이 뭐냐면요, 손이 만져지는 부분의 위치에 따라서 두께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가장 많이 좀 만지게 될 9시 15분 방향이 가장 두껍게 되어 있고, 손을 잡았을 때의 위치의 자연스러움도 제일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덜 만져지면서 여기에 이제 인디케이터가 들어가 있는 12시 방향은요, 다른 곳에 비해서는 조금 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아래쪽이 평면으로 되어 있는 D컷 스티어링 휠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타고 내릴 때 아무래도 여기가 동그란 것보다는 실내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좀 승하차성에 도움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운전하는 중에는 이 스티어링 휠이 동그란 경우보다는 이 각도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미세하게 돌아가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센터 페시아의 아래 부분에 여기를 보면은 좀 오래전에 페라리들은 이제 수동 변속기만 있을 때 여기 이제 금속으로 바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이트식의 그런 변속기가 되어 있는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다른 용도로 좀 대체가 됐어요. 그 대신에 이 디자인 측면에서는 마치 수동 4단 기어 때에 좀 느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재미난 점은요, 그때도 그러니까 수동에서 그러니까 후진 기어는 항상 좀 다른 위치에 좀 놓여져 있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이 DCT 변속기이긴 하지만은 R만 왼쪽에 그 아래 방향으로 누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위쪽에 A라고 적혀 있는 거는 그냥 자동 변속을 차한테 맡길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밑에 M은 이제 수동 변속에 고정하고 싶을 때 그렇게 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L자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런치 컨트롤 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에 그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메뉴들을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어떤 트립과 관련된 정보들이 있는데
계기판에도 보면은 이제 주행 가는 거리가 뭐 일시적인 거겠지만 673이라고, 그러니까 연비 운전을 하니까 얘가 굉장히 빨리빨리 그거를 반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숫자가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폭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어디를 찾아봐도 이 차의 그 평균 주행 연비나 순간 연비를 보여주는 거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의 기억이 맞다면 전에 타본 적이 있는 그 488 피스타도 이제 마찬가지 맥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페라리를 타는 분들에게는 지금 연비가 얼마나 나오느냐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고, 내가 이 가까운 주유소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주유량으로 갈 수 있는 것까지만 보여주면 충분하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 실제 페라리의 의도가 그런 것까지는 제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좀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차에 좀 주행할 때 승차감 특성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승차감이 매우 좋은 편이에요.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페라리 안에서의라는 단서를 좀 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감쇄력이 주행 모드에 연동이 되어 있는데, 지금이 그 주행 모드가 컴포트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감쇄력이 좋을 텐데, 이때 도로 상태가 어느 정도 이제 유지될 때에는 승차감도 굉장히 좋은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근데 이제 도로의 요철의 높이에 따라서 좀 받아들여지는 게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래도 컴포트 모드에서는 좀 요철을 타고 넘는 게 이 처음에 요철에 바퀴가 충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서스펜션에서 압력이 생길 때, 그러니까 압축이 되는 단계에서는 좀 단단함이 느껴지지만 넘고 나서 다시 착지할 때에는 그거를 해결하는 능력이 굉장히 좀 부드럽게 그렇게 타고 넘는 특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는 그 가변식 서스펜션인데 마그네틱 라이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감쇄력의 변화를 어떤 그 쇼업서버 내부에서의 유동의 변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전기 신호에 의해서 채워져 있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거기에 전기를 가해서 그게 순간적으로 감쇄력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도로 변화나 아니면은 감쇄력 설정에 있어서 이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대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하는 그런 장점은 좀 있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좀 더 악조건에서 이 차를 좀 몰아붙여보고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 이제 8단 DCT 변속기를 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페라리는 이제 DCT 변속기를 7단을 좀 주력으로 오랫동안 사용을 해 오다가 그 SF90 스트라달레라는 좀 지금 현재 기준에서의 어떻게 보면 이제 플래그십 모델이죠, 페라리의. 거기에 처음 이제 8단을 적용을 시작을 했고, 이제 같은 변속기를 이 로마에도 탑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출력을 받아내는 데에 오랫동안 그 내구성을 좀 잘 발휘하는 그런 변속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컴포트 모드에서는 조금만 기회가 되면 시프트 업을 해서 최대한 가능한 한 이 주행 중에 그 엔진의 RPM을 낮은 상태로 유지하는 데 유리한 동작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이렇게 왼쪽 패드를 당겨 가지고 할 때에도 일단은 컴포트 상태에서는요, 어떤 감속이나 가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 이 운전자와 탑승자의 몸에 어떤 울컥거림이나 이런 거를 주는 게 없이 잘 해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페달의 특성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아까 타기 전에 보니까 세라믹 디스크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제 브레이크 페달 자체가 굉장히 묵직한데요, 이 페달이 뭐 조금만 움직여도 확 밟히는 그런 스타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페달을 안 밟은 위치에서 밟기 시작해서 약간 들어가는 데에는 좀 그냥 들어가는 듯한 그런 구간이 존재를 하고요. 어느 정도 이상부터 실제로 패드가 디스크를 붙들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오른발에 힘을 조금만 가감을 하는 것만으로도 제동력이 많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 쪽에서 굉장히 운전자에게 믿음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를 아무리 이 제원상에 높여도
앞에 돌발 상황이 나타나면 언제라도 내가 원하는 속도로 꽂아 세울 수 있다 라는 그런 신뢰를 주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이제 테일게이트에는 그 리어 스포일러가 있는데요, 걔는 일단 그 차의 속도가 이제 90km를 넘으면 그때부터 이 스포일러가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이 룸미러를 통해서도 보여요. 그리고 이 스포일러 끝부분에 이 페라리 로고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네. 근데 이게 이렇게 90을 넘어서부터 이 솟아오르긴 하지만 다시 접혀 들어가는 게 정확히 90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제 운전자가 90에서 속도를 조금만 올리거나 내리면 스포일러는 쉴 새 없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바쁘게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접혀 들어가는 기준 속도는 90보다는 훨씬 낮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차를 타면서 좀 아쉬운 점이 없을까 좀 찾아보니까 있는데요, 뭐냐면 이 시프트 패들 중에 왼쪽 거, 그러니까 다운 패들 있잖아요. 요즘에 많은 차들은 7단, 8단, 9단 이렇게 기어 단수가 많아지면서 스포츠 주행을 하다가 이 왼쪽을 길게 당기고 있으면 주행하던 단에서 이제 여러 단 알아서 이제 기어를 낮추거든요. 그래서 현재 속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일 낮은 단수로 이렇게 편리하게 갈 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전통적인 방식대로 여러 번 그 당겨서, 그러니까 왼손을 여러 번 움직여 가지고 내가 원하는 단수까지 낮춰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이게 맞긴 하지만 요즘에 너무 제가 좀 그런 편안한 스포츠 기능에 좀 길들여져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얘가 사실 이제 외관 사이즈나 이런 걸로 보면 전혀 큰 차가 아닌데, 특히 이제 좁은 공간에서 차를 앞으로 넣고 빼고 하면서 주차를 할 때 그때는 좀 큰 차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디자인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얘는 어쨌든 앞에 후드가 길게 디자인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두 시트는 좀 뒷바퀴 쪽에 가까이 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차의 길이는 그렇게 큰 차가 아닌데, 운전석에서 느끼는 것은 특히 앞쪽의 길이에 관해서는 좀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더 조심하게 되더라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에 그 보닛 부분이 위로 많이 이렇게 솟아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앞쪽이 이렇게 둥글게, 그러니까 급격하게 깎여 있다 보니까 디자인적으로, 그래서 좀 주행하면서 앞에 끝에가 어디까지인지를 좀 본능적으로 그걸 알아차리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 네,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말고는 뭐가 있나 좀 싶은데 더 좀 찾아볼게요. 일단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차의 이제 계기판의 오른쪽을 메뉴를 만지다 보니까 에이다스 메뉴가 있어서 여기에서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ACC가 있군요. 무려. 와, ACC가 있고 레인 디파처 워닝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보니까는 메뉴에는 있는데 흐릿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말씀 주시기를, 차가 움직이는 와중이기 때문에 비활성화처럼 보이는데, 이제 차가 멈추면 그 보이는 항목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댑티브 프론트 라이트도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블라인드 스팟 디텍션, 그리고 프리딕티브 브레이크, 그 앞에 차가 있어서 예측해서 브레이크를 하는 것까지 있군요. 그리고 트래픽 사인 레코그니션도 있어요. 이제 카메라로 아마 신호를 읽어서 이 계기판 위에다 뿌려주는 것 같은데, 네, 그거까지 돼 있네요. 자, 이 페라리 로마의 그 레인 디파처 워닝 한번 작동시켜 볼게요. 지금 얘가 차선을 읽으면 저기 계기판에 보이는 것처럼 차 양쪽에 차선이 이렇게 뚜렷하게 흰색으로 나오는데요, 의도적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경고를 해줍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종류의 기능들이 차선을 읽어내기 시작하는 속도가, 기준 속도가 60km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번 볼게요.
한 55km군요. 보니까 얘가 그 진하게 하얗던 색깔이 연한색으로 좀 바뀌는 게 60km에서까지는 유지가 되고, 더 낮춰가지고 55km로 하니까는 그게 되는 게 좀 확인이 됩니다. 그래도 페라리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게 어딥니까? 네,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진짜로. 네. 그리고 요 15인치의 이제 커브드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주행을 하는 중에는 차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여기만 봐도 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이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지금 공조장치가 어떤 단계에 어떤 온도로 켜져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보여줍니다. 그 운전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옆을 안 봐도 되게, 그러니까 한눈 팔지 않아도 되게, 그래서 좀 집중력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점은, 네, 이 스포츠카 만들기로서는 본질에 충실한 설정인 것 같습니다. 로마에서 또 아쉬운 점 한 가지를 찾자면요, 이 8단 DCT 변속기가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조금 불편하고 적응을 요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이렇게 신호 같은 데 멈췄다가 출발을 할 때 얘가 출발 직후부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은 다음에 그 클러치 연결을 하는 특성이, 처음에는 좀 약하게 클러치 연결을 하다가 좀 속도가 어느 정도 붙었다고 얘가 판단을 하면은 그 이후에는 갑자기 이제 확 붙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느끼기에 따라서는 차가 조금 튄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멈췄다가 출발할 때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무래도 좀 적응을 요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제 이 차가 스타트할 때 DCT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랬는데, 또 이런 상황에서도 조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막혀서 좀 천천히 항속을 하다가 조금 더 가속을 할 때, 그때 좀 클러치도 본격적으로 붙는 거가, 네, 조금 뒤늦게 꽉 붙는 느낌이 있고, 그거에다가 이제 플러스 터보 엔진의 기본적인 특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배기량 자연흡기처럼 즉각적으로 반응 나오지 않는 거, 그 두 가지가 좀 맞물리는 결과 같아요. 약간 좀 제가속할 때 고무줄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뭐 제가속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속도를 올려갈 때 이 흐름을 따라서 가다가 그런 특성은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는 2+2 시트라고 되어 있죠. 뒤에도 좌석이 있긴 한데요, 플러스 2라고 해 놓다시피 이 차는 이제 4인승으로 생각하시거나 기대하시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는 정말 위급할 때 누군가를 타고 같이 이동할 수는 있지만 그 시간은 매우 짧아야 할 거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뒷좌석이 없을 때는 뭔가 짐을 실으려면 트렁크까지 가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양쪽 좌석 중에 하나만 이제 등받이를 접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 뒷자리 공간에 그냥 이렇게 짐을 이렇게 보관할 수 있고 또 꺼낼 수 있고 하는 그런 정도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페라리 로마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뭐 고객이 어떤 분들인지 이런 데이터는 전혀 없습니다만, 저의 막연한 예상으로는 이 차는 일단 디자인이 굉장히 뛰어나고, 네, 그 다음에 2+2 시트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고급스러운 쿠페를 찾는 분들에게도 많이 어필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실내에 이런 마감재나 이런 거를 보면요, 이 고급 가죽을 실내 그 시트에만 사용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대시보드 부분까지도, 네, 이렇게 재질의 차별을 두지 않았더라고요. 그 리얼 카본이 곳곳으로 둘러져 있고, 또 다른 색상으로 되어 있는 이런 파이핑도 이렇게 그 디자인이 굉장히 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내에도 좀 올드한 느낌을 그렇게 주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운데에 그런 게이트식 수동 변속기를 연상시키는, 네, 그런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또 이렇게 태블릿을 연상시키는 컨트롤 패널,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좀 그 전통과 그 다음에 미래를 좀 같이 공존하게 그렇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차가 주로 이제 보일 곳은 예상컨대, 네,
어떤 와인딩 로드나 스포츠 주행에 적합한 그런 환경보다는 청담 서킷이나 압구정 서킷 같은 데서 더 많이 보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차를 사가지고 어떤 조건에서 활용하실지는 이제 구입하는 분의 그 마음에 달려 있지만은 내가 산 페라리의 좀 그런 느낌을 아니면 장점을 제대로 좀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코너가 많은 그런 도로를 한번 좀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매우 좀 흥분되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트렁크 리드를 열면 친절하게 이 차에 대한 온갖 내용들이 판넬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마치 차에 인증서를 붙이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런 점은 매우 잘하는 것 같습니다.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페라리 로마는 페라리 내부에서는 GT 계열로 분류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엔진이 있고 후륜 구동인 그런 차인데요. 물론 이제 초고성능 모델들은 페라리도 미드십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지만 프론트 엔진이라 하더라도요, 이 몸놀림이나 성능 수준이 이 차가 가진 능력치가 엄연한 페라리다 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페라리 로마의 일상 영역에서의 주행 소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저의 영상이 차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